안녕하세요. 허참이 토크엔저의 허참입니다.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주 좀 별일 없었어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참 얼마 전에 밝고 쾌활하던 한 연예인이 갑작스러운 암 투병 소식 끝에 세상을 떠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네, 저도 예.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암 사망률 1위라는 이 불명예를 앓은 지도 꽤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간과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이라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박수 한번. 예. 그래서 오늘 특별한 초대 예. 손님을 모셨는데요. 예. 2개의 암을 극복하시고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파본 사람이 가장 잘 알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건양대학교 산부인과 홍영재 원장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그림 하셨습니다. 예. 인생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건데요. 하지만 3명 중에 1명은 꼭 걸린다는 암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참의 토크엔조이에서는 2가지 암을 직접 경험하고 이겨낸 의사 홍영재 씨를 만나봅니다. 그가 암과 싸우면서 터득한 현명한 치료법과 병을 완쾌하게 도와준 기적의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예방법까지 깨알 같은 고급 정보들을 대방출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원래 전공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원래 전공이 어떤 건가요? 전공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네. 제 소식에 의하면 정말 알아주는 강남의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의사였다고요. 네, 네. 제가 연예인이나 많은 유명인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봤죠. 누군데요? 잘 아시는 나훈아 가수도 오. 나 몰랐어요. 27년 전에 예. 그 아들이 아마 작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진 가수도 아마 저한테 지금 27년 전인가 얘기 났었습니다. 또 요즘 그 최근에 골프 선수 예. 최경주 골프 선수도 11년 전에 예. 제가 제왕절개 수술해서 받아준 애기가 하와이에서 가보니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12살. 예, 예. 직접 받은 알만 해도 무려 4만 명이라고요. 예, 예. 4만 명이요. 상상이 안 돼요. 왜 그 가운데서 우리 애는 선생님한테 안 받았지? 아, 참. 그때 하루에 아이들을 하루에 한 얼마나 받았어요? 하루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100명 정도 아기를 받는 수가 있었죠. 예. 정말 대단하세요. 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산부인과 의사로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이제 36년째. 36년째예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게 지금 60 좀 넘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 50이 넘으셨다고요? 지금 7순이 넘은 나이 있어요. 예, 놀라시잖아. 근데도 지금까지 직접 환자를 보고 계신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호렵 힘들고 않으세요? 산부인과 의사는 스트레스가 참 많죠. 스트레스가. 아기를 한 3,000명 정도 받으면 그중에 1명은 꼭 사고가 생깁니다. 양수가 터지고 이제 아기가 나온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은 한 5분 정도 지나면 쭉 태반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올 때 태반이 떨어지는 그 속에 양수와 피떡이 엉켜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게 온몸을 돌다가 폐 동맥에 덜커덕하고 걸쳐 있는 수가 있어요. 그게 양수 색전증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3,500명 받으면 1명 걸로. 제가 4만 명 받았으면은 적어도 10건은 사고가 생겼어야 하는데 저는 예. 5건 사고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 의사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앞서도 그 말씀드리듯이 2개 이제 그 암을 극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번의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뵈고 그랬었는데 강의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네. 정말 아파트 문 맞나 싶고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의사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예. 골프도 제일 잘 치는 아, 의사인데 예.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예. 참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야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골프도 제일 잘 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내가 그런 병에 걸릴 줄이야. 그게 언제입니까?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으니까요. 예. 2001년 제가 아팠고 2002년 그 우리나라 오필슨 코리아하고 난리 나죠. 이번에 월드컵이 지나갔는데 벌써 두 번 제가 지금 12년 6개월 전입니다. 어떤 암이 걸리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토요일 날 갑자기 그 음식점에 갔는데 뭐가 맥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야 이거 뭐가 맥히는구나. 속으로 굉장히 겁이 나 의사인 입장이니까 예.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먼저 했었어요. 장내시경을 했더니 그때는 그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그냥 두 눈을 뜨고 검사를 했죠. 그때 했더니 오른쪽 상인결장에 정말 시커먼 주먹만한 덩어리가 발견됐어요. 그 맥힐 정도가 됐다는 거 저도 굉장히 무식했죠. 예. 장내시경, 위내시경 같은 것을 한 번은 했었어야 하는데 쉬운 5살에도 못 오고 쉬운 8살에도 못 오고 놓쳤군요. 쉬운 9살에도 못 오고 어떤 생각 하셨었죠 지금까지. 저도 50 넘어서까지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검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정말 무식한 상태에서 예. 그게 나오니까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다 했죠.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보살피는 의사가 정작 자신의 그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 어떤 자책감, 네, 이 네. 자책감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책감이랄까 하여튼 처절한 이런 결론을 받고 너무 황당했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자신에. 열심히 밤잠을 못 자고 제가 산부인과 산도를 하면서 제 커다란 소원은 뭐였냐면 잠을 좀 푹 자는 것이었어요. 여기 와 계시지만 이 아기가 제발 좀 낮에 났으면 좋으련만 네. 꼭 새벽 1시 1시. 2시 아주 얄밉게도 새벽 5시 반에 나요. 그러면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는 적어도 산모를 그 극심한 진통을 갖는 산모를 적어도 4번은 내진을 해야 합니다. 네. 내진을 해서 그 자궁 입구가 말랑말랑해서 혀처럼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한 30분, 20분 만에 아기를 낳잖아요. 예. 이걸 맞춰서 하는 이 의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수술 준비를 다 했는데 주치의가 내일 모레는 이제 수술인데 저한테 와서 내 손을 붙잡고 그래요.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또 큰일 났다는 거냐. 이 덩어리 같은 게 만졌다는 것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서 적어도 3년, 4년을 지났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말기암이었죠. 그런데 그 주치의가 오른쪽 상인결장의 암은 암이고 왼쪽 콩팥에도 또 밤할 만한 덩어리가 또 발견됐어요. 신장이에요. 신장.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이제 죽었구나. 잘 살아야 한 3년이 아니라 한 3개월, 4개월 이상 못 사는구나 생각을 하고 수술에 임했죠. 예. 네, 수술을 해서 만에 하나 2가지 암이 거의 80, 90%, 95% 이상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이된 암일 것이 틀림없는데 저는 빌고 빌었죠. 2가지 암이 정말 서로 다른 암이기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닷새 후에 조직검사 결과 나오는데 그게 닷새가 한 50년 지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닷새가 지나서 예. 주치의가 뛰어들어오면서 선배님 정말 축하합니다. 2가지 암이 정말 just 다른 서로 다른 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잠깐만요. 왜 달라야만이 그렇게 축하할 일입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이가 된 암이라면 네. 멀리 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럼 두 개 동시에 걸리는 게 흔한 일인 건가요? 대단히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인 그렇죠. 거였던 거죠. 참, 저 같은 경우도, 한, 오랫도록 50 넘어설까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쉽게 흔히들 친구들 얘기하면 인명은 제천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편하게 마음 가지면 그런 거 없다.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대장 내시경을 주변에 그 의사 후배가 꼭 한번 권해봐서 아무래도 저도 신체적으로 자꾸 야여가기 때문에 예, 그런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해보니까 용종이 바로 간 쪽으로 바로 전이 되는 과정까지 갔었기 때문에 야이기 시작했다는 이오시 코피가 터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엉뚱한 짓거리만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코만 지지고 필요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저도 하길 100번 잘했죠. 그 하늘이 뒤로는 온 거죠. 3년마다 꼭 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그래서 검사는 필히 해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는 이번에 모 재벌이 그 심근경색으로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절은 암에 걸립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암에 반절은 걸려요. 또 반절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저 같은 처절한 죽음의 터널을 지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고 또 만일에 아파서 저처럼 수술을 받거나 했으면은 제발 그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소리 제발 듣지 않고 정말 확실한 현대의학에서 추구하는 정확한 수술을 받고 또 정확한 항암 치료도 6개월이면 6개월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뭘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도 하기 그러면서 예.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에서 환자로서의 그죠. 투병 생활을 이제 하신 그죠. 거죠.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제가 그때 아들이 셋이 있었고 집사람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느낌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아들도 꼴이 보기 싫더라고 애들들도.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와서 안타깝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보기 싫을 정도로. 그게 마음이 얼마나 그죠. 형편없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암 치료할 때 정말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들어보면요. 예. 정말 힘드셨다고요. 항암 치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는 이제 대장암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합니다.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할 때 저는 보통 이제 항암 치료의 용량 같은 것은 저는 그 미국 스탠다드로 체격이 좋았고 체중도 80kg 이상이 됐고 해서 이제 그 때렸는데 6번 때리는데 한 달에 6일씩 하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6일씩 하고 하는데 1차 항암 치료 죽제사 이겼어요. 2차 그런 대로 지나갔어요. 3차 잘 지나갔는데 4차 가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온몸은 다 타고 입안은 다 헐고 입술에 헬펫이라고 다 이런 게 생기고 윗속도 다 생긴 것 같고 장속도 다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만 좀 먹는 것뿐이고 체중은 한 18kg 이상 빠지고 5번째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 꿈을 꾸듯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쏘주셨던
제 고향이 전주거든요. 예. 청국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얀 연두부에 싱겁게 끓인 청국장이. 꿈이 말입니까? 꿈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예, 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내가 전주에 계신 이모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이모님 내가 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영지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80이 넘으신 이모님께서 그걸 내가 다 죽어가니 그 청국장이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다. 이 청국장을 좀 써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5일, 6일 후에 이모님이 그걸 싸가지고 오셨어요. 예. 전주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끓여서 청국장을 끓여서 연하게 연두부에 하얀 연두부 아시죠? 넣어서 끓여줬는데 그걸 딱 떠서 한 거의 보름을 거의 아무도 못 먹었는데 네. 그걸 입에 딱 넣으니까 그게 스르르 하고 쑥 넘어가는 거야. 소홀하게. 쑥 넘어가는 거야. 예. 그 순간 나는 난 살았구나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이주일이가 막 월드컵이 한창일 때 폐암에 걸려서 네네. 죽을 때였어요. 그때가. 네네네. 면역이 다 떨어지니까 예.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그게 폐렴이 돼가지고 이주일이가 결국은 죽었는데 저도 똑같은 과정을 밟았어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나는 이게 깜깜한 밤에 집사람은 잠자는데 새벽 2-3시쯤 엉엉 기어서 거실로 나와가지고 까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감기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감기 걸리면 죽습니다. 이런 생각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때 면역이 바닥이었을 때 그 청국장, 그 연두부, 그게 떴던 것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감기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면역이 바닥이니까. 그래서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항상 면역이죠. 예. 면역력을 증강시키자 하는데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 황금의 그 청국장을. 그것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 한우들의 그 말씀을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몇 번 듣고 보면은 자주 먹지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면역 기관이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2의 물질들이 침투하고 그런데 청국장이 이제 딱 받으면서 살았구나. 예. 그것이 바로 홍영재 원장을 살린 기적의 황금 덩어리 청국장. 이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창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국장이 내 암을 낳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적절한 수술을 확실히 받았고 예. 또 항암 치료도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나의 몸이 이 면역이 증강시켜 줘야 재발이 안 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정말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인 우리 잊혀져가는 우리나라의 음식 네.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을 즐겨 먹었다는 것이 아마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비단 청국장뿐만이 아니라 먹을 수만 있다 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런 면역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네. 예. 몇 년 전 청국장의 뛰어난 효능이 알려지면서 계절 불문 끊임없이 청국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식당에서는 발효된 된장을 모든 요리에 첨가해 독특한 한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청국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냄새도 별로 안 나고요. 대체로 이제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냄새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게 먹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 그러니까 뭐 즐겨 찾는 편이에요. 토마토 속에 각종 채소와 청국장으로 만든 소스가 들어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이 집만의 대표 인기 메뉴 허니 토마토. 청국장이 들어가서 어울리지 않는 맛이 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색다른 맛이 나서 모든 이들이 다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이 완쾌된 후에도
청국장과 가지를 즐겨 먹는다는 홍영재 원장.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영양 만점인 콩. 이것이 발효를 거쳐 최고의 건강식품 청국장으로 탄생한다.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음식을 정말 보석같이 다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스를 수균이 가득가득인 발효식품인 한국의 이 청국장을 많이 먹어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젊은 아들, 딸들이 와서 먹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보람을 갖고 굉장히 행복하게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청국장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거의 예찬론자이신 거죠? 제가 지금 세계 노화방지 학회가 네.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 세계에서 2, 3천 명의 의사들이 60대 대개 늙은 의사들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 가서 들어보면은 학회니까 뭐 3, 40개 주제를 발표하는데 그 소이빈 그렇게 콩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콩. 네. 콩을 어떻게 먹는 게 최고인가? 또 콩이 무슨 역할로 해서 항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어떻게 사이클을 형성해서 네. 좋게 되는가? 그 콩이 최고예요. 저도 그 청국장에다 가루, 청국장 가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저 두유 두유 넣어가지고 씹어놓은 두유 거 있어요. 쉐이크 있잖아요. 그 쉐이크에서 먹었더니 그 꿀도 조금 넣으면요. 아, 좋아요. 냄새 안 나요. 아, 진짜 맛있어요. 요즘은 그 두유도 참 좋지만은 예. 그 브로콜리라고 초록 색깔이죠. 네.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믹스로 해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예. 두유 집어넣고 두유. 거기다가 저 바나나 한 개 집어넣고 예. 복숭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쉐이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초록 색깔의 그 저 브로콜리가 네. 돼요. 그건 굉장히 이게 몸에 좋대요. 그 항상 이해차는 음식이 또 하나 더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요즘 제철인 그것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철? 호박. 오, 깻잎. 고추. 고추, 오, 토마토. 토마토. 맞네. 원장님 뭔가요? 자, 이 중에. 정답은요? 정답은 보라색깔입니다. 보라색. 보라색? 가지. 최고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청국장과 함께 가지 요리를 한 상 차려봤거든요. 아, 네. 먹으면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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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참 진수성찬입니다. 네. 네. 아주 그냥 가지 요리가 이게 다 자리하고 있는데. 근데 가지 요리하면은 뭐 흔히 가정에서 쪄서 이렇게 묻혀놓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만 있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옆에는 이색 요리가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를 먹을 때는 대개 이제 여러분 밥을 할 때 가지 5개를 쪄서 그걸 쭉쭉 찢어서 거기 뭐 참기름, 간장 넣고 그 깨소금 넣고 마늘 다져 넣고 만들어 먹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가지를 200g 뿐이 안 먹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1년에 1000g을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지나물 가지는 가지나물뿐이 없지 뭐 마탱이도 별로 없고 요리가 다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지를 요리가 한 1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불란스 사람들은 가지 요리가 한 15가지가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가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일본 가지는 끝이 동글동글해요. 근데 이 이탈리아 가지는 이보다 더 길쭉하고 더 커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가지가 어느 나라 거예요? 한국 거예요. 한국 거는 이 가지 속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정말 바이타민 C보다 더 좋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이런 영양 물질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장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장에 있는 그 유용 미생물 같은 것을 더 자라게 해주고 그래서 이 가지를 먹으면은 특히나 우리 선생님 같이 배 나오신 분들은 그냥 쭉쭉 변비 있으신 여성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가지 나물만 열심히 잡수시면은 이런 배변에 아주 수월하고 얼굴도 참 좋고 피부도 아주 좋아지고 그래요? 면역력 증가시키고 이게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예. 예, 여기는 지금 가지 국수에는 국수. 이 밀가루에다 이제 가지를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말린 걸 갈아가지고 이제 넣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지 무침인데 네. 여기에는 무침에 어머니 손맛으로. 어머니 손맛으로. 이게 저는 가지나물을 먹을 때는요. 저녁에 꼭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한 달에 한 열흘은 꼭 가지나물을 먹는데 가지 한 사발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밥은 먹기 전에 가지 한 사발을 다 먹어야 돼요. 다. 6번, 7번 이렇게 다 먹어. 그럼 제 윗속에는 가지 한 사발이 들어있죠. 예예예. 밥을 많이 처먹겠어요? 적게 처먹겠어요? 밥을 조금 먹게 되죠. 적게 먹겠죠. 네. 예.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반찬처럼. 반찬은 밥처럼 먹자. 그 말은 제발 밥량을 줄이고 반찬을 많이 먹어라. 그 대신 싱겁게 너무나 짜게 먹으면 안 되죠. 샐러드 같은 것은 뭐 네. 듬뿍 먹어도 가지 김치를 꼭 담가 잡숴보세요.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푹 사가도 맛있고 싱싱할 때도 맛있고 두 가지. 가지. 가지 국은 안 드세요? 가지국은 별로 가지 국은 내 반찬으로. 가지고 그래. 네. 예예. 지금 군침이 돌아서요, 원장님. 빨리 그러면, 맛보면 안 될까요? 예, 아니- 함께 드셔보시겠습니다. 조금 먹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가루를 이제 면에 넣어가지고, 아이고. 콩국에다가 했는데 콩쿠이죠. 예. 면은 굉장히 부드럽네요. 정말 입에서 녹아서 없어져요. 면 제가 면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면이 고소하고 일단 저도 짜게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담백하게 그렇죠. 고소하게 입안에 도니까 제가 사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반찬 투정하느라고 안 먹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가지 무침을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 어머니 손맛으로 해가지고 들기름 참기름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막 저 그냥 진짜 이거는 진짜 밥 먹기 전에 먹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도 그렇게 먹어봐야겠습니다. 요즘 이 가지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용인에 가지협회가 한 1,800명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가지 값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게 소고기와 같이 부추와 있는 가지 구이. 야 이건 아니 이렇게 해서 가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어떡하지 했는데 여러분들 전혀 안 느껴지고. 어렸을 때는 가지를 뚝 잘라서 그냥 그래요? 씹어 잡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예요. 가지를 그냥 잡수시는 게. 저는 집에서 유기농으로 가지를 좀 길러 먹거든요. 예. 길러봤는데 생김새가 모양이 막 이상해지더군요. 잘하는 게요? 잘생긴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울퉁불퉁했다가 어떤 놈은 진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또 하나 더 튀어나오고 그런데 맛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끝에 이제 청국장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원장님이 잘 아실 거고. 네. 이 청국장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스가 막 퍼지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에 사스가 왔을 때 중국에서 몇십 명이 막 죽었어요. 한국에 왔다가 그 사스가 다 왔어요. 비행기로 다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바이러스가 또 일본으로 다 갔어요. 일본 사람들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한국 사람 몇 명이나 죽겠어요.
거의 안 죽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면역이 왜 이렇게 강하냐 그러면 이 청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즐겨 먹고 고추장 같은 걸 드셨기 때문에 우리 장 속에는 이 바실러스균이 그득그득 살아 있어서 우리 장에는 유용 미생물이 가득가득 있어요. 우리 몸에도 수백 가지 유용 미생물이에요. 좋은 유용 미생물을 잘 살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청국장은 그런 것을 도와주고 청국장 속에는 항암 식품이 바실러스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항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옛말에 장이 튼튼해야 오래 산다. 청국장을 제발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청국장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부는 염두부를 넣었으니까. 연두부. 아, 그때 그렇게 목넘김이 아주 좋았다는 그 연두부. 예. 우리가 옛날에 가족들하고 같이 청국장을 양쪽에서 서로 숟가락에 푹푹 들어가서 먹었던 거 이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예. 며느리들 보면은 또 자식들 보면은 와서 너무 깨끗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던 비스켓도 주면 우리 며느리도 그냥 얼굴이 까매져요. 나한테 혼나죠. 다시 한번 말하면 유용 미생물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거죠. 너무 애들 깨끗하게 제발 좀 씻지 말아요. 너무 깨끗하게 팍팍 하면 그거 뭐죠? 아토피성 피부병. 무조건 우리 어렸을 때는 아토피 없었어요 하나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예. 왜 기운을 차려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청국장은 결코 시장에서 사다가 냉장고에다 쳐놓고 한 보름 3주 만에 그거 먹는 것은 안 돼요. 싱싱한 청국장을 그때 사서 조금만 사오세요. 한 주먹만큼만. 한 번 딱 끓일 것만. 그래서 딱 사서 먹고. 근데 냉장 보관하면 안 됩니까? 하도 되긴 되는데 오래오래 놔두면 그건 뭐 바실러스균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손으로 딸딸 뭉쳐가지고 그렇죠. 냉동 보관했다가 수시로 이렇게 먹는데 너무나 냉동을 오래 되는 것은 썩 좋지 않아요. 바실러스균 뜬 청국장을 예. 그 다음날 먹는 게 제일 좋고 또 뭐 일주일 안에 먹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정말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이걸 뭐 그냥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그건 안 그 돼. 약간 그 신선한 청국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청국장 냄새가 워낙에 그래서 그런지 부패한 냄새인지 이게 신선한 냄새인지 알 수가 있나요? 맞아요. 아 그때 조금씩 사서 드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네, 가지, 청국장 이 가운데서 청국장이 으뜸이요. 이건 꼭 권하고 싶은 우리 음식이고 네. 이제 가지는 저렇게 다양하게 이 국수, 무침 이렇게 샐러드로 해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푸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맛있는 가지 요리 그리고 청국장 맛있게 만나봤습니다. 근데 앞에 만나본 이 가지처럼 이 식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방어물질. 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색소가 인체에 흡수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건강에 좋은 5가지 색깔이 있어요. 예. 빨간색은 우리 라이코펜인데요. 이 빨간색을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은 배가 고파져요. 빨간색을 쳐도. 그런 게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은 예. 미국의 의사들의 얼굴이 누렇게 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먹고 바이타민 C가 굉장히 좋은 그 라이코펜을 많이 먹어서 암 발병도 감소시켜주고 심장이 건강이 좋군요. 그렇죠. 빨간 색깔은. 이런 것에는 빨간 것 중에는 토마토, 수박, 딸기. 제일 좋은 게 수박. 특히나 토마토. 또 이 수박은 그 우리 콩팥을 걸러주는 깨끗이 닦아내는 역할을 하니까 이 수박 같은 것은 그 시즌에 특히 이렇게 배가 나오시고 온 분들은
지금 저보고 말씀. 여름 한 시즌에 저는 수박을 한 20통 먹어요. 예. 저는 콩팥이 하나 없잖아요. 이 콩팥을 깨끗하게 닦아내게 하는 거죠. 다음 색깔은 또 어떤 식품? 이 빨간색 다음에는 노란 색깔이에요. 예. 노란 색깔은 뭐 생각나요? 제일 먼저? 호박이죠, 호박. 호박. 예. 늙은 늙은 호박. 호박. 늙은 호박. 예. 어머니가 아기 낳았을 때 친정 어머니가 호박죽을 많이 쏘줬죠. 네. 이 늙은 호박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어려운 말이지만 카로티노이드라고 하고 플라보노이드라는 면역 체계를 강력히 증강시켜주는, 특히 암이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란 색깔은 늙은 호박, 그다음에 귤, 당근, 예. 오렌지 이런 것들이 속해 있죠. 어허. 눈 건강에도 좋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예. 노란 색깔 다음에는 초록 색깔이다. 네. 초록 색깔은 아까 얘기한 대로 루테인과 인돌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거고 뼈와 치아 건강을 아주 좋게 해줘요. 그다음에 아까 눈, 시각에도 이 그린 컬러, 초록 네. 색깔이 이렇게 좋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루콜리 스무디라고 그래서 브루콜리를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아까 말씀하는 네, 두유. 두유하고 거기다가 바나나, 복숭아, 요즘 복숭아 좋잖아요. 네. 복숭아 한 개 넣고 그래서 믹스로 갈으면 또 아주 초록 색깔의 그 브로콜리 스무디가 돼요. 그것을 4잔 나오는데 4잔을 2잔은 남편하고 같이 나눠 드시고 2잔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저녁 시간에 또 드시라고. 저는 암에 걸렸을 때 그 우리 집사람이 브로콜리를 계속 먹으라고 삶아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 예. 못 먹으셨죠 브로콜리? 쳐다도 못 젊었어요. 봤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죠. 저도 어렸을 때 브로콜리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주는데 마탱이도 없어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그렇게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으면 네. 요즘은 아주 제가 잘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 브로콜리, 시금치, 키위, 청포도, 케일 이런 것들이 초록 색깔입니다. 네.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예. 다음 색깔. 이제는 화이트 컬러, 흰 색깔이죠. 네. 흰 색깔은 이 속에는 면역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마늘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알리신이나 게르세틴. 그러니까 알리신, 마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건강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이 마늘, 양파, 버섯 이것이 흰 색깔.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색깔이 뭐죠? 보라 색깔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색깔 중에서 이게 넘버 1. 보라 색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토시아닌하고 페놀릭이라는 게 꼭 들어있다. 이게 안토시아닌이 면역을 그냥 부쩍부쩍 증강시켜준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 우리가 지금 산소를 들어 마시는데요. 그 중에서 95%는 다 좋은 산소인데 5%가 나쁜 산소예요. 유리기가 2개가 달라붙어야 좋은데 1개가 달라붙어도 뒤뚱뒤뚱해요. 이것들이 두뇌 적은 혈관이나 심장 혈관 같은 데 가서 그걸 막혀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처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산화 작용 및 발암물질을 억제시키고 이 보라 색깔이 뭐가 제일 많이 있냐면 가지 속에 있죠. 가지. 그다음 브루벨리, 블랙벨리 또는 자색 고구마.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고구마를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고구마 같이 누런 고구마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물고구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보라 색깔 고구마를 많이 먹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촌인 오키나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푹 삶은 걸 많이 먹어요. 2번째는 이 보라 색깔 고구마를 먹는다. 자색 고구마. 특히나 자색 고구마를 꼭 좀 생각해 보세요. 네. 5가지의 색깔 꼭 기억하셔서 네. 편식하지 않게끔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건강 음식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땐 전혀 안 쓰다가 요즘 들어서 요즘 조금씩 이런 마늘,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야채 같은 야채 이렇게 장 볼 때 꼭 들리게 되더라고요. 챙겨 먹어야겠어요. 또 연세가 있으시면 그래도 돼요. 아유, 야속해라. 예. 건강이라는 건 항상 마음을 항상 얘기하죠. 일본의 그 히노라 스키야키라는 의사가 101살인데 이분이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항상 마음이 건강해요. 마음이 늙으면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죠. 제 주위에 많은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 상담역으로 찾아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요. 골프 같은 거 운동도 보면은 구멍에 넣는 운동을 보면은 구멍에 저도 골프 선수로서 뛰어봐도 네. 아 이걸 들어간다 생각하면 탁 치면 꼭 들어가요. 그게. 아 저 어렵다 못 들어갈 거지 하면 100% 그건 못 들어가요. 예. 똑같이 우리 건강도 내가 난 참 이건 나을 거야.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내 주위에 한 7, 80명 중에서 한 30명이 죽었고 한 50명은 살아있어요. 죽은 30명은 다 똑같이 성격들이 보면은 유심히 살펴보면 나는 죽어야 해. 이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약한 병에 내가 걸렸느냐. 이런 그 자포자기적인 생각을 갖고 자학을 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38%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튼튼 건강하게 갖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나을 병도 암도 나아요. 예. 이런 5가지 칼라 음식을 예의 잘 알으셔서 이거 여기 프로에 나왔더니 정말 좋은 얘기 들었듯이 이것은 초록색깔 이건 꼭 먹어야 할 거 이거 브로콜리 같은 거 꼭 먹자. 또 그린 칼라 또 노란 색깔 늙은 호박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면역을 증강시키고 나를 살리는 음식이다 하면은 굉장히 병 중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좋다는 뭐 값비싼 음식을 챙겨 드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의사로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요즘 텔레비 같은 데서 많은 얘기들 나와요. 뭐 이상한 것들 네. 먹어라. 아마 많이 드셨죠? 아니, 예. 지금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뭐 암을 진단 받았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수술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서 아주 힐링 요즘 뭐 아주 좋은 공기 마시고 하고 감쪽같이 나왔다 2년 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가 66억이에요. 66억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서로 다른 면역 요즘 유전인자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달라요. 예. 이분이 장암 걸렸다고 하면은 이분이 걸린 장암과 여기에 걸린 장암과 제가 걸린 장암은 서로 완전히 다르죠.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 예. 저는 다행히 조금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저는 나았죠. 예. 그러나 굉장히 고약한 경우 아까 유명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이분은 위암이에요. 근데 나이가 아마 30대 30대 후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30대 이런데도 위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4개월 이상 살지 못하고 급격히 돌아가셨거든요. 그 의료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죽었죠. 그러니까 암도 똑같은 암에 걸리더라도 사람 얼굴에 따라 다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것은 쉽게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단방약이라고 해서 그 비싸게 이거 150만 원에 사왔다 이러면서 친척들이 가져왔어요. 예. 그런 걸 받았는데 어떻게 물릴 수가 없잖아요. 받아서 베란다에 싸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일체 입에 안 됐어요. 저는.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을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니 해도 그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 건강을 지키는 어떤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있겠죠. 제가 건강 강연할 때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해요. 제발 적게 먹어라. 소식을 해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우리나라 현대인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파서 죽는 경우는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살이 찌면 그것을 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처럼 예쁘고 피부가 좋은 것은 전 세계 찾아와도 없어요. 없어요. 제일 최고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가. 전 세계 사람들 한 38개국 사람들 내 진찰을 다 해봤는데 최고죠, 우리나라. 예. 그래서 제발 좀 적게 먹어라. 소식을 해라. 두 번째는 정말 많이 움직여라.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거예요. 이런 데 나오셔서 있으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죠. 자꾸 움직여라. 세 번째는 제발 좀 잠을 잘 자라. 잠 잘 못 주무시죠? 아니 뭐 저도 좀 모자라면은 깜빡잠도 즐기기도 그런데 하고. 여성분들께서는 제발 남편과 저녁을 같이 하시고요. 예. 남편이 잠을 못 자거나 뒤뚱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나이 지수로 60대 넘었으면은 잠을 못 잡니다. 잘 숙면을 못 취해요. 그게 제일 건강에 안 좋은 건데 그러면 남편 끌고 어디가 가냐면 되냐면 국민학교를 가세요. 국민학교 가면 국민학교 운동이 그냥 잘 돼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그 아침 7시, 8시쯤 가서 손 잡고 손 안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앞에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적어도 한 10바퀴만 걸으세요. 약간 빠른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걸고 집에 오면은 몸이 흥분이 땀에 젖을 거예요. 메리어스. 그럼 그걸 벗어버리고 샤워 간단히 미지근한 물로 하고 그러고 한 10시쯤 누워보세요. 잠이 오나 안 오나. 그런 노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만 계속 쳐다보고 예. 이상한 거 보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찌뿌듯하고 안 좋은 몸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이에요. 건강 강좌에서 매일 항상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5가지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또 면역을 증강시켜서 암 같은 데 걸리지 않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1년에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건강검진도 좀 꼭 좀 하시고. 예. 혹시 암으로 고통받는 분이 이 시간에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암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100%라면은요. 100%라면 5% 이하가 의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95%는 결국은 이모셔널, 즉 마음이다.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즉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역경을 이겨내신 원장님이시니까요. 네. 앞으로 환자분들을 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저희가 더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오늘 허참의 토크 엔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환자를 보는 의사인데 건강이라는 것은 just mind다.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